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8월 17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좀 됐고요. 오늘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 부분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는다 하면 아침 항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그 주식 발굴의 어떤 노하우, 접근법이라 그러죠. 접근법 중에 하나가 저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을 특히 업종별,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스크랩하는 그런 성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장 시작 전에 어제 그 전일 마감 브리핑 이후에 아침 브리핑 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고 그 내용들이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부분들을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 그 아침 분석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 명명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세의 특징 부분들은 일단 박스권 장세고 외국인 자금 자체가 어떤 향후에 3, 4분기, 4, 4분기 어떻게 보면 20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어떤 큰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의 방향성 부분들을 체크하는 실적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거고 유동성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구간이 3, 4분기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럴 때는 뭡니까? 종목별 모멘텀 장세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섹터별, 업종별로도 보면 개별적인 업종별에 따라서 모멘텀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죠. 그거에 따라서 단기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쏠리는 현상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됩니다. 왜? 매수 범위 자체가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오는 어떤 화랑 장세가 아니라 눈치 보기 장세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일 때는 빨리 라인을 잡아야 되죠.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 부분에서 이제 비철 금속 가격 부분들, 아연 가격이 사상 최대치 부분들을 증가했다는 코멘트 부분들을 캐치하셨던 분들은 오늘 대형주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아마 연관적인 부분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장중에 고려화엔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부분들 나왔고 풍선도 마찬가지고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 왜냐면 비철금속의 가격 반등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어디까지 포함이 됐냐면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예지몽이라고 할까요? 그 선상에 있는 흐름이라고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늘 고려아이라는 풍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오늘 반등 부분들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철금속의 반등 부분들 나오면서 포스코까지 반등이 나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쓱 지나가는 파동 부분들을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예의주시하시고 보실 파동 부분들이에요. 작년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단기 반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부분들 코멘트 부분들 좀 드렸지만 작년에 20만원대 초반대부터 시장 대장주 역할 부분들 하면서 또 비철금속이라든 원자재 쪽 부분들 상당히 관심권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현재 장세는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들에 대한 하방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장세고 1차적으로 하방 경직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최근 한 3일 정도 반등에 따라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을 보시면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컸고 SK하이닉스도 반등폭들이 지금 나왔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시향 설명드리면서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IT 섹터 낙폭 부분들이 좀 과하다.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영역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열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 대한 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라는 회사 그리고 업종별의 모멘텀이죠. 업종별 모멘텀에서 3, 4분기 이후에 4분기의 D램 가격, 고정 가격이죠. 고정 가격의 인상 가능성 부분들을 언급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죠. 물론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가 뭐 전기전자 쪽에 뭐 4천억, 5천억 거의 1조에 5천억 후반대까지 매도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상당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바둑을 잘 두는 편은 아니지만 포석을 둬요. 포석을 두는 게 지금 고려인이나 풍산이라든지 이쪽 경기 민감주 쪽에 지금 포석 두고 있는 그런 선상이고, 전기전자 쪽은 2000선 이하부터 2400선까지의 반등의 주력 파동 부분들이었죠. 그때 기관 투자가들은 그 상승의 큰 혜택 부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알려진 것처럼 약간 늑장 대응 부분들이죠. 전기전자 쪽이 실적이 좋고, 물론 이제 하반 경직 부분들을 좀 테스트하다 보니까 기관의 이제 펀드 환매 자금들이 아니라 펀드가 유입되는 자금들이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씩 발을 좀 담그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전기전자 쪽 발을 담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브레이크가 계속 그 하락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이런 그 완충작용 부분 한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95억 매도면 이건 매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기본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근 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완충작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탄력 부분들이 약화되고 기관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선상이고, 해외에서도 여기에 이제 이런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죠. 단기 모멘텀 부분들을. 전기전자 쪽에 특히 D램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제 어제 FOMC 회의에서 보시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가능성 부분들이 좀 코멘트 되죠.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에요. 지연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시할게.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오늘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반등 부분이 나오는 거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런 인정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종목군들을 볼 때 중소형주 종목군들 보는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가 뭐 수출 국가의 경제 대국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코스닥 중용까지도 안 들어가요. 약간 뭡니까? 소형도 아니지만 소형과 중용주 사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런 얘기 코멘트 부분들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죠. 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오늘 상황 보시더라도, 그리고 이제까지 작년과 재작년, 작년과 여러분들 올해 제가 7월 달에 가장 많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부분들을 한 1년 동안 18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코멘트 드렸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3% 가까운 주식을 외국인이 매집을 했다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왜? 주체 자체가 기관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외국인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향의 촉각을 계속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장세가 지금 현재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500억 정도 코스피 지수에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고, 이 중에 가장 많은 금액 부분들이 좀 들어온 게 기관 쪽에서 뭐 전기전자 쪽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금융 쪽에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철강 쪽에 300억 정도 들어왔어요. 화학도 한 7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한 줄 브리핑, 이게 얼마나 큰 내용 부분들인지 아시겠죠?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지연된다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번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시간을 본다는 그런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아연 가격이 최대치 부분들을 경신했다는 것은 이쪽에 비철금속이라든지 금속 가격 부분들이 계속 뭔가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부분들이 계속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자재 쪽에서도 보면 이쪽 비철금속하고요, 유가 쪽하고 좀 따로 놀기는 합니다만은 달러 약세 기조 부분들의 추세가 반전이 되는지, 달러 약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의 원자재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쪽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향후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기대감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면서 미리 예지몽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최근에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과감하게 매수 부분들이 못 들어가겠죠. 과감하게 매수 부분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상당히 이제 수급 부분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IT 쪽에 매수 부분들이 들어올까? 저는 이건 어차피 금리 인상 여부 부분들이 조금 계속 시간이 걸리죠. 이건 자산 축소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오늘 저녁에 20에서 의사락 발표 부분들이 나옵니다. 20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참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의 속도 그리고 방법 어떤 식의 전개 부분들 잭슨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20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진행될지 우리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거의 한 15조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저도 FMC가 가장 많은 자금들을 양적 완화를 진행한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에요. 22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물량 자체는 20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체 유동성 부분들을 체크할 때 FMC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로존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 자체가 오늘 첫 번째 의사락에서 드라기 총재라든지 그 위에 의원들이 자산 축소가 아니라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그런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어제 저녁에 F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의 지연 가능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 축소는 이제 9월달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이쪽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좀 틀리게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설정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8월, 9월, 10월달까지 이렇게 어떤 이종표 부분들을 세우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쪽 고려에는 풍산 그다음 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메인 부분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 발표 부분들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정상이 저도 내일 아침에 어떤 내용 부분들의 컨퍼런스 부분들이 나올지 최근에 이제 하락폭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영역 부분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영역 부분이 들어올 거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반등폭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생겼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5,8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선물 부분들 이제 꼬리가 계속적으로 몸통을 흔드는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여부 부분들은 항상 있지만 5,800계약 정도면 그래도 무시할 정도 수준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후반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극한치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이치고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부분들인데 일반 방송 부분들을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뉴스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좀 가졌죠. 극한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건 극한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서프라이즈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여기서 확장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자 심리 측면과 연결성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500억 정도의 매수, 어제도 500억 정도의 매수 부분들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의 성장 동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64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630포인트를 하위하는 파동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지수 2300선 초반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 부분에서 박스권 하단의 가능성 부분도 계속 열어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러한 파동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떨 때는 유가가 급등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이런 것처럼 어떨 때는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수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선물 매도 나왔다가 어떨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됐다가 어떨 때는 더 커질 때 갈팡질팡이죠. 그래서 뉴스 매체 부분들을 너무 예의주시하다 보면 갈팡질팡이 자기도 모르게 오류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박스권 장세이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지금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런 장세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부분들이 지금 1000억 정도, 이틀 동안 1000억 정도 매수 들어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코스닥도 같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라든지 그 다음에 22의 의사락 부분들의 발표 코멘트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컨퍼런스 부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뭐 문제될 내용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낙폭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상당히 좀 과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뭡니까? 신용 물량 부분들이 어제 그제 좀 조금 털렸어요. 전체 금액 부분도 제가 확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털리는 모습을 제가 몇몇 종목분들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왔을 때 신용 물량 부분들의 손절 부분이 나오고, 역시 또 반대로 반등이 나오면 또 물량 처리가 나와요. 왜? 혹시 또 빠질지 모르다는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크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로 매도의 강도 부분들을 그냥 차라리 그 불확실성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물량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떤 단기 바닥 부분들,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부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2300 초반 64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630포인트 전에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 관심권 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브리핑 부분에서 역시 보시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연 가격의 최고치 경신 부분들로 고려아연, 풍산 급등 부분들 나왔죠. 그리고 아침에 증권업종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증권업종의 IB 매출, 그 다음에 향후에 7월 달에 신청했던 게 지금 뭐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이제 허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 생겼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뉴스 브리핑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강도 부분들은 다음 주까지 물론 그 을지 훈련 부분들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리스크의 강도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갖지 마시고, 여기서 하락 부분이 나와서 전저점 부분들에 대한 물량 부분 하락 부분이 나오면 여기서 물량을, 아니면 지수를 나는 레버리지를 한번 관심권을 둬볼까라는 역발상의 관점 부분들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8월 17일 이슈별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 최근에 좀 많이 청취자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송의 질을 위해서 또 많은 분이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주변에 추천 부분들 많이 부탁드리면서 금일 8월 17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